자, 원자의 스펙트럼입니다. 제일 처음 스펙트럼이 뭐냐? 여기 제목이 스펙트럼이죠. 빛이 파장에 따라 나눠져 나타나는 색의 띠로 요거 우리 중학교 때 어떻게 배우느냐 이런 거 배운 적 기억날 겁니다. 햇빛이 있는데 햇빛이 이제 지구에 오는 거예요, 지금. 지구하고 하지 말고 달이라 합시다. 지구는 대기가 있어가지고 태양이 잘 안 보이. 태양이 하늘에 있는 공기 입자 때문에 푸르게 보이잖아요. 그게 좀 뭔가 다르게 보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게 빛이 날라올 때 흰색 빛이 날라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흰색을 요거를 프리즘을 쏴 보면은 요 빛 날라옵니다. 요렇게 빛이 날라와. 요 빛은 우리가 학대에서 딱 보니까 분광기 알죠? 요거 스펙트럼 요거 하는 거. 분광기 삼각 프리즘 중학교 때 이런 프리즘 해가지고 빛 하면은 빛이 이렇게 무지개로 빨주노초 파남보로 쫙 나눠지잖아요, 맞죠? 여기 연속적으로 나눠진다. 이 빨주노초 파남보 흑백이라서 좀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햇빛이나 백열등 이런 거 백열등은 어차피 열 때문에 나오는 에너지라서 요거는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요 앞에 뭐가 있느냐? 어떤 구름이 끼어 있다고 생각합시다. 구름, 가스 그냥. 예. 우주에 먼지 가스 이런 거 있다고 칩시다. 이 가스가 일부를 흡수하게 됩니다. 요렇게 흡수를 하게 돼요. 흡수하고 난 다음에 나오는 빛은 요 파란색 빛을 보면은 어떻게 보이느냐? 요렇게 보입니다. 요렇게. 한마디로 요 가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빨간색이 좋아 이라 빨간색을 흡수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게 색이 요게서 요겐 요 부분을 흡수한 됐습니까? 예. 흡수한 건 압니다. 여기 지금 그림이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백열등에서 나오는 게 태양이고 여기에 저온의 가스층을 지나니까 요 저온의 가스가 좋아하는 게 있더라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 아가 일부 빼먹고 나머지가 보이니까 이렇게 빠진 걸 보고 선 스펙트럼 중에서도 예, 흡수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체가 뜨거워질 거 아닙니까? 열을 흡수하니까 빛을 흡수하니까 그러면 이 아도 이제는 빛난다고 이렇게 요렇게 나오는 걸 보고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다음에 백열등을 끄고 저온의 기체가 이제 뜨거워졌어. 뜨거워진 거 보니까 이 아가 지가 먹었던 걸 방출하겠죠. 그래서 여기서 빠진 것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까만색이고 요것만 딱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빨간색이 없는데 여기는 빨간색이 딱만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방출 스펙트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 안은 에너지가 연속이다. 이런 뜻이고 이 안은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죠. 둘 다 불연속입니다. 중간에 끊겨 있으니까. 됐나요? 오케이. 원자의 에너지 준위인데 에너지 준위를 그냥 뭐 위치라고 위치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냥 원자의 위치. 그러니까 원자 주변에 이제 전자가 돌 수 있는 껍질이 있는데 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에서 물체가 여기 있으면 우리 위치 에너지 낮네. 여기 있으면 물체가 위치 에너지가 높네. 이렇게 계산할 거 아니에요? 중력에 한 위치 에너지 mgh 계산할 거잖아요. 맞죠? 됐나요? 이렇게 할 거란 말입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위치, 이런 위치, 그냥 한마디로 핵 주변에 눈에 안 보이는 이런 위치가 있는데 이 안은 우리가 물체를 여기 놔둬도 되고 여기 놔둬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이런 데 놔둬도 상관없지. 근데 이 안은 요게 아니면 요게밖에 안 돼. 이렇게 특정한 위치 에너지의 준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데는 있을 수 없고 요 사이는 있을 수 없고 요 위치 아니면 요 위치밖에 안 된다. 이런 걸 보고 에너지 준위라고 부릅니다. 이 특정 에너지 준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 에너지 준위는 그냥 전부 다 말하는데 요거는 특정한 에너지 준위에만 위치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처음에는 러더퍼드가 뭘 했으면 행성 모양 하면서 원자 핵 주변에 전자가 도는데 아무데나 돈대. 궤도라는 건 몰랐다고. 아무데나 돈다고 했다고. 그 아무데나 도는데 어떻게 되느냐?
전자는 마이너스니까 이하가 돌면서 플러스에 끌려가겠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끌려가면서 이하고 충돌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됐나요? 충돌해가지고 원자의 크기는 작아진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안은 안 작아지는 줄 알았는데 지가 생각한 이 모델로는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멘탈 터졌겠죠. 자기 실험한 결과로는 이게 아닌데 자기 생각 실험한 결과는 이렇게 도는데 수학적으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서 얘가 떨어지면서 빛을 방출하거든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점점 충돌할 것이다. 됐나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러더퍼드의 문제점입니다. 원자의 안정성 한마디로 계속 작아져가지고 이제 충돌하는 거예요. 원자가 원래 크기를 유지할 수 없다. 와 기체의 선 스펙트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뭔 뜻이냐면은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누구죠? 발머라는 사람이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보게 됩니다. 뭘 봤더니 선 스펙트럼이야. 방출 스펙트럼처럼 띄엄띄엄 있어. 이게 뭔 뜻이냐? 예를 들어서 얘가 전자가 떨어질 때 얘가 지금 내가 이렇게 떨어진다 했으니까 연속이에요. 연속. 그럼 얘가 에너지 나올 때 처음에는 이렇게 약한 에너지 나왔다가 나중에는 급하게 떨어져 가지고 강한 에너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점점 강한 에너지 나니까 점점 에너지가 점점이니까 연속적으로 분명히 나와야 되는데 발목 어떤 실험을 했더니 선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선이 왜 나왔는지를 이 모델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발모의 실험을 보고 보라는 사람이 야 이게 이렇게 점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느낌이냐면은 핵에 이렇게 궤도가 눈에 안 보이는 궤도가 있는데 여기서 툭 아니면 여기서 툭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중간 단계 없이 그냥 툭 떨어진다고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에너지가 요게 아니면 요렇게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예를 들어서 숫자를 한번 적어보면 여기에서 여기 위치가 2라고 칩시다. 여기 위치가 1이라 칩시다. 오케이. 그럼 위에서 1로 떨어지면 분명히 1 감소했죠. 근데 여기서 떨어질 수 있어. 이게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위치가 정확한 궤도가 없으니까 아무데나 떨어질 수 있는 거야. 그럼 이런 것도 떨어질 수 있겠지. 이하보다 조금 더 큰 것도 떨어질 수 있고. 그러니까 1.1도 나오고 0.9도 나오고 0.99도 나오고 이렇게 다 나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보호가 말한 거는 요거 아니면 안 나온다. 중간이 나올 수가 없다. 아니면 위에 있는 궤도에서 이런 거나 이런 거밖에 안 나온다. 그러니까 야는 만약에 이하가 요 에너지 아니면 요 에너지 요렇게 딱 정해진 에너지만 나온다. 그래서 선 스펙트럼으로 나올 것이다. 됐나요? 그래서 요걸 설명하는 것이 보호입니다. 그래서 이하가 지금 보호의 원자 모형이죠. 특정 궤도에만 허용된다. 오케이. 이거 뒤에도 계속 나오죠. 전자의 궤도 운동은 특정 궤도에서 원 운동을 한다. 빛을 방출하지 않고 안 떨어지고 그냥 있는 거야.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야는 어쩔 수 없이 계속 떨어지고 야는 어떤 벽이 있어가지고 이게서 더 이상 안 떨어지는 거야. 오케이. 궤도와 양성자수. 양성자수는 원자에 있는 요 핵이 있고 첫 번째 껍질을 1번 껍질, 두 번째 껍질을 2번 껍질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주양자수라 부르는데 그냥 양자수라 해도 되죠. 예, 주양자수라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실제로. 정수엔을 주양자수라 한다. 그러니까 1, 2, 3이 껍질 번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에너지의 양자화. 양자화가 뭐냐면은 띄엄띄엄입니다. 띄엄띄엄. 한마디로 연속이 아니고 에너지가 띄엄띄엄 존재하고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양자화입니다. 불연속적인 이게 띄엄띄엄이야. 연속이 아니고 띄엄띄엄. 됐습니까? 오케이. 한마디로 우리가 그 수직선에서 실수는 연속인데 정수는 띄엄띄엄 있죠. 그런 뜻이라니까. 그게 띄엄띄엄 있다라는 것이 이게 양자화입니다. 자, 에너지 준위는 요거는 한번 설명을 옆에 가서 한번 해볼까요? 잠시만요.
여기 있으니까 요거까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에너지 준위는 전자가 가장 지금 이거 수소 그린 건데 지금 우리는 수소밖에 안 할 겁니다. 다른 건 할 수 없어요, 지금. 수소만 할 건데 수소는 전자가 몇 개 있습니까? 한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낮은 1번 위치에 수소는 전자가 계속 돌고 있어.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바닥 상태라고 부릅니다. 바닥. 그 우리 그 중력이한 위치 에너지 할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이거와 똑같은 말입니다. 가장 작은 에너지를 갖는 가장 안정된 상태이고 전자가 첫 번째 껍질에 있을 때 바닥 상태. 나머지를 우리가 뭐라 하느냐? 들뜬 상태라고 부릅니다. 한번 2번, 3번에 있는 걸 보고 들뜬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너지가 높다는 거지. 바닥의 에너지 가장 낮아.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요 껍질에 있는 요 에너지를 적을 건데 요거 1번 껍질, 2번 껍질, 3번 껍질, 4번, 5번 내가 무한대까지 있겠죠. 요거 좀 이따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자에 이제 전이가 있는데 전이가 뭐냐? 이동한다는 거죠. 여기서 여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떨어지든지 뭐 여기서 올리든지 뭐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고 전이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케이. 전자가 궤도를 옮기는 것을 전자라고 하는데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수도 있고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오케이. 이때 내려가면 이 에너지만큼 방출을 하고 높아지면 이 에너지만큼 넣어줘야지만 얘가 올라가는 거야. 그거를 이제부터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지금 여기서 이제 뭐가 있느냐. 지금 전자가 위로 가고 있죠. 위로 가고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된다. 그래서 올라갔다. 오케이? 그 다음 여기서는 떨어졌다.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가 그릴 거거든. 이렇게 그릴 건데 실제로 이 안은 파동처럼 그리지만 이제 비대에너지라서 파동처럼 그리지만 입자가 날아간 겁니다. 입자가. 근데 이게 이해하기 쉬워서 이렇게 그리는데 이 안에 실제로 입자, 요런 진동을 가진 입자가 날아가는 거예요. 입자가 전자에 딱 부딪히면 얘가 요 광자의 에너지를 흡수해가지고 딱 들뜨게 되는 거고, 이하도 마찬가지. 나올 때 입자가 튕겨나오는, 이런 진동을 가진 입자가 밖으로 튕겨나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하가 입자가 분리되면서 에너지를 잃고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나요? 이 광자의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자의 에너지는 요렇게 적는데 요거 이렇게 외우세요. 요거 일단 할 필요 없고 E 이꼴 HF H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거든요. 오케이. 근데 여기서 요 식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데 이 안은 빛의 속력 C는 F람다라는 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험할 수밖에 없어. 빛을 안 배웠잖아. 이거 속력이거든요. 네, 속력. 빛 속력입니다. 이거. 속력은 F는 뭐냐? 진동수. 얼마큼 진동하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람다는 파장입니다. 요걸 간단히 설명하면 빛이 만약에 이렇게 날아간다고 칩시다. 파란빛 파동으로 그린 거죠. 빨간 빛은 이렇게 날아갑니다. 빨간빛. 자, 누가 더 진동 마한 것처럼 보입니까? 누가 더 진동 마한 것처럼 보여? 그 파란빛. 빨간빛은 진동이 작아. 오케이? 그러면 누가 더 파장이 긴 걸로 보입니까? 파장은 뭐냐? 이게서 여기까지 길이. 이 안은 여기까지고 이 안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파장은 누가 더 길어요? 파의 길이. 이 안가 더 길죠. 람다입니다. 이 글자. 이 안은 작죠. 그런데 이하 둘이 곱한 것이 빛의 속력이거든. 그래서 빛의 속력은 이하 둘이 곱하면 무조건 같아야 돼. 빛의 속력 앞에서 같다고 배웠잖아요. 이 C입니다. 이하가. 됐습니까? 결국 C는 상수 취급. 일반 상대성, 특수 상대성 하면서 이미 상수 취급이야. 됐나요? 그래서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이 식을 F 대신에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자,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는데 누가 진동이 커 보여? 그러니까 이 빛은 공간의 진동 에너지거든요. 진동 에너지. 진동이 클수록 그냥 에너지가 큰 거야. 진동이 클수록 에너지가 빨간색보다 에너지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외선 살균이 아니고 자외선 살균이잖아요. 적외선 살균기잖아요. 적외선. 오케이? 보라색 쪽이 세다고 빨간색 쪽이 약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하고 파장은 이거 상수니까 그냥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반비례. 이거 상수 이 둘이 반비례잖아요. 이하가 크면 이하가 작고 이하가 일정할 때 이하가 크면 이하가 작고 이하가 크면 이하가 작으니까 반비례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만약에 이하 둘이 진동수가 10대 1이었다. 진동수가 그럼 파장은 반드시 1대 10이 돼야 됩니다. 왜 그래 곱해야지 C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많은 에너지가 나온다는 것이 나는 이제부터 많은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표시할 거고 적은 에너지가 나오면은 이렇게 표시할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에너지가 좀 세 보이죠, 이게? 됐나요? 요것만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E는 요거나 아니면 H는 똑같고 람다분의 C다. 진동수의 에너지는 비례한다. 파장에 반비례한다.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 낮고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높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옆으로 넘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있죠. 지구 한번 그려볼까요? 지구 우리가 동그란데 평면으로 보이는 거 맞습니까? 지구. 맞죠? 그러면 지구에 물체가 요게 있을 때 위치 에너지 몇입니까? 0줄 이렇게 말했죠. 위치 에너지. 됐나요? 근데 진짜 0줄 맞습니까? 그럼 높이가 한 요 정도 있으면은 높이가 만약에 h 있으면 mgh 이렇게 적을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위치 에너지. 그래서 계산했더니 10줄이다. 이렇게 계산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됐나요? 그럼 여기 있는 에너지가 떨어져 가지고 위치 에너지가 0줄이 되면은 0줄이 되기 이제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전환됩니까?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죠. 됐습니까? 결국 이 안은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가 떨어질 때 전환이 돼. 위치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자, 운동 에너지 눈에 보입니까? 보이죠? 빠른 거 보이잖아요. 우리가 앞에 역학에서 뭐 배웠습니까? 제가 항상 설명하는 거. 위치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 한마디로 잠재적인 보여주기 전까지는 안 보입니다. 오케이? 그래 떨어지기 전에는 있는지 몰라. 떨어지고 보니까 있었구나. 근데 운동 에너지는 물체가 움직이면 에너지 있는 거고 안 움직이면 에너지 없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결국 이하가 떨어지면서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낮아져. 위치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돼 가지고 밖으로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 이해가죠?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또 뭐 배우느냐? 그러면 위치의 기준을 요게로 잡으면 돼? 요게도 잡아도 돼? 돼. 여기 있는 물체를 0줄로 하자. 그러면 이 안은 에너지가 마이너스 10줄입니다. 이거보다 더 낫잖아. 오케이? 위치 에너지에는 포텐셜 에너지이기 때문에 기준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 됐나요? 낮은 건 맞아. 낮은 건 맞아. 무조건 낮지. 이게서도 낮고. 10, 0 낮죠. 0, 마이너스 10 낮잖아요. 낮은 걸 표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준선을 0을 어디에 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은 0줄에서 마이너스 10줄로 변했으니까 에너지가 10줄 없어졌네. 10줄에서 0줄 됐는데도 10줄 없어졌네. 그게 운동 에너지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은 지구하고 여기 있는 물체는 서로 당기는 인력 관계입니다. 그죠? 요때 중력이한 포텐셜 에너지가 생기거든. 그러면 이게 지구가 아니고 원자핵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자핵이 동그랗지만 저는 평면으로 그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 이게 원자 핵이에요. 원자 핵 그냥 색깔 칠할게요. 원자 핵. 요 원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그냥 띄고 있다고 할게요. 원자 핵인데 플러스 몇인지 수소니까 한 개입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다 지워버리고 원자 핵이 있는데 플러스 한 개입니다. 원자 이거 지금 수소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플러스짜리 원자 핵 하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아까 전에 퀀텀 배웠죠. 예. 껍질이 있는데 1번 껍질이 여기 있어요. 1번 껍질. 좀 넓게 그려야겠다. 2번 껍질은 진짜 바로 여기 있거든요. 요게. 근데 여기 그리면은 1번 껍질 좀 더 밑에 그려야겠다. 이 칸 차이를 너무 작게 해야 돼. 1번 껍질 대충 여기 있다고 칩시다. 2번 껍질이 한 요 정도 있다고 치고 3번 껍질 바로 붙어 있는데 조금 뜰출게요. 그럼 너무 그림 그리기가 힘들어가지고 4번 껍질도 억수로 먼데 억수로 가까운데 조금 뜰출게요. 5번 껍질 6번 껍질 7번 8번 9번 10번 쭉쭉쭉 엄청나게 많은 껍질이 이제 이렇게 막 겹쳐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의 이제 무한대에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더 이상 겹쳐가 못 그리니까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겹쳐 있는 거야. 계속 작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만 매기면 이 안은 1번 껍질, 요거는 2번 껍질, 3번, 4번, 이하가 5번. 너무 많은 거 많고 M이 0번. 무한대. 무한대 표시하시죠? 오케이. 한마디로 엄청나게 많은 껍질이 있는 거예요. 무한대까지 있다고. 오케이? 자, 이거 왜 이렇게 그리는지 제가 좀 이따 설명해 줄게요. 요때 에너지의 기준을 누굴 잡는? 당연히 이하보다 이하가 에너지가 낮아. 지금 지구하고 똑같다니까. 에너지가 무조건 낮거든. 요 바닥에. 에너지가 무조건 낮은데 여기 이제 바닥입니다. 요거 밑에는 못 내려가니까 이걸 바닥이라 생각하면 돼. 요 에너지를 적을 때 어떻게 적느냐? 요렇게 적습니다. 이하가 0이야. 요거 기준이니까. 이하가 0줄이야. 0줄. 그러니까 기준이 이하인 거야. 기준이야. 이하가 위치 에너지의 기준. 그러면 밑으로 내려갈수록 에너지가 분명히 낮아지니까 전부 다 마이너스 값이겠죠. 이때 마이너스 값이 뭐냐? E 이꼴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6.3 일렉트론 볼트입니다. 일렉트론 볼트. 됐습니까? 여기 물리에서는 이렇게 적고 화학에서는 다른데 그냥 우리는 귀찮으니까 마이너스 n 제곱에 k 상수입니다. 이거 상수 13.6 13.6인데 왜 16.3을 적었지? 13.6 오케이. 그냥 k라 적으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나는 이거를 k이라고 할 겁니다. 됐죠? 요거 에너지 단위입니다. 일렉트론 볼트. 뒤에서 우리가 배우겠지만 이거 억수로 작은 에너지 단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거 그냥 단위를 일렉트론 볼트로 쓰는구나. 화학에서는 킬로줄 쓰는데 그냥 여기서는 일렉트론 볼트 쓰는구나. 끝. 그냥 이거 뭐 외울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이하다. 그래서 이하의 에너지는 요 K를 따로 적을게요. 마이너스 1분의 K니까 그냥 K. 이하의 에너지 K야. 이하는 마이너스 4분의 K. 이하는 마이너스 9분의 K. 마이너스 16분의 K.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 25분의 K. 이렇게 된다. 에너지를 적어보면 이렇게 적어준다. 됐습니까? 오케이? 0줄 이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일렉트론 볼트로 적어도 됩니다. 일렉트론 볼트로 적어줄게요. 에너지 단위이기 때문에 0은 어차피 에너지 한산 해봤자
일렉트론 볼트 딱 0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떨어진단 말입니다. 계단을 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요. 떨어질 때 억수로 많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놈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요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애를 내가 파란색으로 적을 건데 무한대에서 1로 떨어지는 게 제일 높은 데서 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은 억수로 많은 에너지가 떨어질 겁니다. 분명히. 그 다음 요거도 있고 뭐 대충 너무 많아서 못 그린 거예요. 이제 눈에 보이니까 이제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으로 떨어지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3번으로 떨어지는 애도 있어요. 색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9번 짓기 위해서 하니까. 자, 이렇게 떨어집니다. 첫 번째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을 우리가 라이먼 계열이라고 합니다. 라이먼 계열이라고 부르고 이 안은 자외선 영역입니다. 자외선 좀 세죠? 이거 좀 이따 설명할게요. 노란색은 발머입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요. 까만색으로 적을게요. 발머 계열이고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세 번째는 파셴 계열입니다. 이름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름 외워야 되나? 학교에서는 외워야 될 것 같아요. 적외선 영역입니다. 자, 이게 뭐 뜻이냐? 전자가 예를 들어서 요게 전자가 있었는데 원래는 요게 있어야 정상이죠. 원자 그 수소 원자 여기 있는 게 바닥 상태입니다. 지금 얘가 바닥 상태죠. 요게 내가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주는 거야. 어떻게 실험하느냐? 요게 수소 기체를 넣습니다. 통에다가.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전기를 엄청난 높은 전압을 쏘옵니다. 볼트 쏴 가지고 이 알을 그러니까 네온 사인처럼 막 이렇게 빛을 냅니다. 예.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뭘 하느냐? 수소 방전관. 방전이 뭐죠? 예. 번개라는 뜻이죠. 그냥 번개. 예, 전자 날리는 겁니다. 이 수소 안에 넣어놓고 전자 이빨이 날리는 겁니다. 지금 전자.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받은 놈들이 어떻게 되느냐? 수소는 원래 원자 핵 첫 번째 껍질에 있는데 이하가 에너지를 받아서 높은 에너지로 들뜬 상태가 된다고. 그럼 들뜬 상태가 이하가 1번에 있는 놈이 좀 많이 맞아가지고 높은 데 올라갈 수도 있지만 작게 맞아가지고 낮은 데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소 2번까지는 올라가고 최대 무한대까지 날아갈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들뜬 상태가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들뜬 상태 4번에서 다시 이제 이하가 불안정하니까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려고 한다고. 다시 돌아오려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요때 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요 번쩍번쩍 하는 거야. 그럼 이 방출된 에너지를 여기 번쩍번쩍 에너지가 나오겠죠. 요거를 칸막이를 쳐가지고 이 중에 한 가닥만 뽑아내가지고 프리즘에 대해서 쏴봤더니 이 아가 이렇게 분산이 일어났겠죠. 이게 선 스펙트럼이야. 이게 선 스펙트럼 나오더라. 방출 스펙트럼처럼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요걸 실험한 거예요. 앞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방출 스펙트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 기체에 전기 쏴가지고 뜨겁게 만들어가지고 방출 스펙트럼 만든 겁니다. 됐나요? 근데 이 선을 보니까 방출 스펙트럼 수소가 좋아하는 그 색깔만 딱딱딱 튀어나온 거야. 그아가 먹은 것만. 그게 뭐냐? 만약에 이 아가 2번에 있으면은 2번에 있는 애가 1번으로 떨어지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뿅 이렇게 에너지. 됐나요? 그래서 이게 자외선으로 보이는 거고 이런 것 전부 다 자외선으로 다 보이는 거야.
그럼 요렇게 떨어지는 거는 가시광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떨어질 때는 적외선이 튀어나옵니다. 이해갑니까? 그걸 이제 나눈 겁니다. 그래서 라이먼은 몇 번으로 떨어지는 거? 2번보다 큰 거에서 n이 2번보다 큰 거에서 n이 1번으로 떨어지면은 전부 다 라이먼. 1번으로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1번으로 떨어지는 것이 라이먼. 자, 그 다음에 n이 3번보다 큰 곳에서 2번으로 떨어지면은 무조건 발머. 파시는 당연히 4번부터겠죠. 4번보다 같은 큰 데서 3번으로 떨어지면 무조건 파시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상황을 가지고 에너지를 한번 구해보자 이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 방출과 흡수로 나눴는데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빛 에너지가 방출된 빛 에너지, 요 에너지를 할 건데, 요 방출된 빛 에너지는 왜 에너지가 방출할까? 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이냐? 전자의 에너지가, 전자가 지금 예를 들어서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졌다고 합시다. 주양자수. 2번에서 1번으로 떨어지면 지금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전자가 떨어진 거잖아요. 이거 위치는 요거 생각하는 거예요. 떨어졌으면 전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낮아졌겠죠. 낮아졌으면 마이너스, 전자 에너지는 낮아졌으니까. 됐습니까? 됐나요? 오케이.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이게 얼마큼 에너지가 낮아졌는지를 계산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럼 전자의 에너지는 얼마큼 낮아졌냐고 물어보시니까 요걸 밑에 계산하면은 에너지의 변화량은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나중 에너지가 2번에서 1번이니까 1번이 나중 에너지야. 그러니까 요걸 적어야 돼. 나중 에너지 빼기 처음 에너지는 4분의 K. 요렇게 적었겠죠? 됐나요? 그러면 이하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4분의 3K 되는 거 아십니까? 맞죠? 그래서 이하를 마이너스 4분의 3K라고 적을 겁니다. 됐나요? 그러면 전자는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여기서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낮아진 만큼 무슨 에너지 되죠?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무슨 에너지로? 운동 에너지가 아니고 빛 에너지. 결국 광자 에너지 HF H 람다분의 C 형태로 요게 내가 이렇게 그렸지만 실제로 입자가 나오는 겁니다. 빛 입자, 광자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방출한 빛 에너지는 자, 이하로 마이너스는 뭐 뜻인가? 전자의 에너지가 낮아졌으니까 그만큼 방출한 에너지는 4분의 3K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흡수한 에너지를 계산하면은 흡수한 거 예를 들어서 1번에서 2번으로 올라가 볼까요? 그러면 에너지 흡수하면은 1번에 있는 게 2번으로 들뜬 상태가 될 거니까 그러면은 전자에 흡수된 전자 에너지는 어떻게 적느냐? 전자 에너지를 왜 저기 적어놨죠? 내가 조금 전자 에너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거 델타 E는 나중 것 빼기 처음 건데 이거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빼기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럼 얘가 뭡니까? 플러스 4분의 3K. 아, 전자는 플러스 4분의 3K구나. 그게 똑같죠? 어차피. 서로 반대로 적은 거니까. 그럼 이하는 빛 에너지가 어떻게 돼야 된다? 흡수된 빛 에너지가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 그럼 4분의 3K다. 이하는 전자 에너지가 떨어졌기 때문에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있는 뭐가 마이너스라고 적어 전자가 에너지가 마이너스 된 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
여기서 전자에너지가 높아진 게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에 이만큼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이 하면 이제 부호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생각할 필요 없느냐? 아니 밑으로 내려오면 전자는 에너지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 그럼 내려오면 이만큼 에너지 방출, 올라가면 이만큼 에너지 흡수.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리고 요 둘이는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하나만 계산하면 되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부터 공통적으로 어떻게 에너지를 계산을 할 거냐? 몇 개만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거 지울게요. 자, 무슨 에너지로 놓는다고 우리는? 예, 빛 에너지로 놓는다. 됐나요? 자, 여기서 식을 한번 적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3에서 2를 계산하겠습니다. 내가 3에서 예를 들어서 2를 계산해. 여기서 2에서 1, 3에서 1도 한번 적어볼까요? 다 계산해 볼게요. 3에서 1, 4에서 1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에 2에서 1 있고 3에서 2 해볼까요? 5도 잠시만요. 4까지 하면 되겠다. 3에서 2로 떨어진 것도 있었고 4에서 3 떨어지는 것도 있고 맞죠? 4에서 2 떨어지는 것도 있고 한 요 정도만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3에서 1 어떻게 합니까? 3에서 1 3에서 1이면 우리가 어떻게 적겠습니까? 나중 거 마이너스 k 빼기 마이너스 9분의 k 이렇게 적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뭐 할 거다? 어차피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이게 9분의 마이너스 9분의 9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9분의 8k다. 이렇게 적었을 겁니다. 마이너스 9분의 8k다. 됐나요? 그러면 이거 3에서 2 해볼게요. 얘는 마이너스 4분의 k 빼기 마이너스 9분의 k. 자,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고 통분하겠죠. 요거 4에다가 9 곱할 거고 요거 9에다가 4 곱할 거죠. 그래서 위에는 9K가 될 거고 위에는 4K가 될 겁니다. 그래서 얘는 36분의 어떻게 계산할 거야? 9 빼기 4K 할 거니까 5K다. 이렇게 적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그래서 얘는 3에서 2는 마이너스 36분의 5K다. 이렇게 적을 겁니다. 이해갑니까? 됐어요? 됐어요? 자, 이게서 어차피 생각해 보세요. 3은 어차피 9분의 K고 2는 어차피 요 마이너스 생각하지 말고 절대값 차를 구하. 어차피 하나는 부호가 플러스로 바뀌잖아요. 빼기니까 어차피 뒤에 거는 플러스로 바뀌니까 어차피 절대값 차를 구하는 거거든. 다만 3에서 2는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거고 2에서 3은 반대로 적었으니까 올라갔으니까 플러스가 나올 뿐이잖아. 그럴 것 같으면 3에서 2를 어차피 통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전에 해봤죠. 3에서 2를 어차피 절대값으로 이 안은 9분의 k고 k 적죠. 이 안은 4분의 k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하 둘이 차만 구하면 되니까 통분을 하려면은 4를 곱할 거고 얘는 9 곱할 거고 얘는 9 적고 요거 4 적으니까 차는 9 빼기 4가 나오고 밑에 분모는 4 곱하기 9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하는 그냥 이하는 9, 4 그러면 9 곱하기 4 9 빼기 4K구나. 절대값 크기가 오케이? 차이가 그래서 이거 36분의 5K 이렇게 계산한 거잖아요. 그런데 선생님 마이너스는요? 아니 떨어지면 마이너스 올라가면 플러스 전자의 에너지는 그러면 선생님 전자의 에너지는 마이너스 됐으니까 방출하는 에너지는 그냥 36분의 5K 그냥 적으면 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절대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냥 이 마이너스 플러스는 그림만 보면 알잖아요. 떨어진다 올라간다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빨리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3, 1도 어떻게 계산했느냐? 9 곱하기 1 앞에 왜 쌤 큰 숫자 적는데요? 아니 어차피 위에는 9 빼기 1을 할 거잖아. 그러니까 이 순서 그냥 맞추는데 그냥 1 곱하기 9를 하든 9 곱하기 1을 하든 알아서 하세요. 그냥 9분의 8K죠. 그냥 K 적으면 된다. 그러면
2에서 1은요. 아니 4 곱하기 1분의 4 빼기 1 아닙니까? 그래서 4분의 3이야. 그래서 4분의 3이잖아. 9분의 8이잖아. 똑같잖아.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계산을 이렇게 해라고. 자, 그럼 4하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일단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 줬고 뭐라 적을 겁니까? 16 곱하기 1, 16 빼기 1, 16분의 15K.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는 거죠, 이거. 4, 3은 어떻게 마이너스 줬고 어떻게 16 곱하기 3, 9, 16 빼기 9, 7, K. 이렇게 적으라고요, 그냥. 4에서 있는 마이너스 적고 16 곱하기 4, 16 빼기 4니까 몇이라고? 12K. 약분은 우리가 어차피 비만 구할 거니까 이렇게만 바로 적으면 돼. 약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이 에너지의 절대값만큼 9분의 8K가 방출되는구나. 16분의 15K가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6 곱하기 9분의 7K가 방출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에서 막 이런 거 놓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그럼 올라가는 거 3에서 5는요. 똑같이 왜 그냥 플러스 적고 25 곱하기 몇? 9 해가지고 25 빼기 9 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16이다. K. 이렇게 적으면 끝난다고. 이해 가시겠습니까? 떨어지는 거는 플러스, 올라가는 건 마이너스 적으면 돼. 그리고 떨어지면 전자에너지는 거의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빛 에너지가 얼마큼 방출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보세요.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다고. 3에서 2로 떨어질 때와, 오케이? 3에서 2, 3에서 2. 무한대에서 한번 해봅시다. 무한대에서 아직 안 했네. 그러면 무한대, 요거 한번 적어볼게요. 떨어지는 거. 그러면 무한대 마지막 껍질에서 1로 떨어지는 거는 무한대는 0이야.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고 그냥 K라니까. 무한대는 0을 더하고 뺄 건데 0을 더하고 뺄 건데 0이잖아요. 무한대에서는. 오케이? 그럼 무한대에서 2번은 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4분의 K지. 요거 적으면 되잖아 그냥. 그럼 무한대에서 3번은요? 마이너스 9분의 1K죠. 요까지 이거 흡수 아닙니다. 방출입니다. 요거. 맞죠? 그래서 얘는 K만큼 에너지를 방출한다. 빨간색 방출. 요거는 4분의 1K만큼 방출한다. 9분의 1K만큼 방출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계산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가르쳐 줄 건데 잘 들어보세요. 지금 간격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무한대가 억수로 클 것 같지만 이 거리가 억수로 멀 것 같지만 안 멀어. 안 멀어. 무한대에서 2와 1 사이를 재겠습니다. 무한대에서 2와 1 사이의 비를 구해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옆에 적을까요? 네. 2에서 1. 자, 무한대에서 2는 어차피 그냥 절대값만 할게요. 얼마큼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적을 건데 전자에너지고 그냥 에너지의 절대값 차이, 요 절대값 간격만 4분의 1K입니다. 그죠? 근데 이 안은 4 곱하기 1, 4 빼기 2가 4분의 3K입니다. 와,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느낌이 들죠? 무한대에서 2번까지 거리와 이 거리라고 하면 안 되지만 이 에너지 차가 몇 대 몇이라고? 3대 1이야 이게. 그럼 이 사이보다 이 사이가 어떤 느낌이냐? 1번 껍질, 2번 껍질, 1번 껍질, 2번 껍질. 여기 3이고 3번 껍질에 진짜 이렇게 있다고. 아니 무한대까지. 요 안에 3, 4, 5 다 그려져 있다고. 이게 원래 이렇게 그려져 있어야 돼. 됐죠? 근데 그렇게 그리면은 간격이 너무 작아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이하가 절대적으로 크다.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하가 분명히 내가 봤을 때 많이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비슷하죠 이게. 근데 실제로 에너지는 이하가 1
이하는 3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발머에서 제일 에너지 많이 방출하는 애가 라이먼의 제일 작은 거에 3분의 1밖에 안 돼. 이해갑니까? 그래서 이 1번으로 떨어진 것 중에 제일 작은 거는 발머의 제일 큰 것보다 무조건 크기 때문에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이하는 이하를 침범할 수가 없어요. 이 가정 이게 엄청나게 차이. 제일 큰 게 제일 작은 것보다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야. 무한대에서 3. 3에서 2를 한번 계산해 봅시다. 됐습니까? 계산하니까 이 안은 어차피 9분의 K죠. 근데 이 안은 9 곱하기 4. K 옆에 적을까? 9분의 1K. 9 곱하기 4. 9 빼기 4니까 5K. 근데 통분해야 되니까 곱하기 4를 위아래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하 둘이가 이제 통분이 됐으니까 4대 5죠. 4대 5. 이것도 재보니까 무한대에서 3이 4야. 그러니까 무한대에서 3까지 하고 3에서 2까지를 계산을 해보니까 이하가 4고 이하가 5야. 그러니까 이 간격이 또 이하 제일 큰 것은 빨간색 제일 큰 것은 노란색 제일 작은 것보다 5분의 4밖에 안 돼. 또 작아 또 작아. 이해 가십니까? 됐죠? 그 다음부터는 이게 성립 안 하는데 그러니까 이 밑에 칸이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는 이하하고 이하 나머지는 계산하면 이 나머지가 더 커. 근데 요 정도까지만 알아도 우리가 충분히 편의상 계산할 때는 요렇게만 해도 된다고. 결국은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1번과 2번 사이를 낀 놈이 무조건 대장이야. 이해갑니까? 무조건 절대적으로 크지. 됐죠? 요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한번 설명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요건 이제 다 지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합니다. 이거 이제 자 이런 그림이 이제 나올 건데 요거 계산하는 건 앞에서 다 했고 요거 계산하는 건 다 했죠. 계산까지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자 아까 전에 그 수소 그 스펙트럼 수소 원자 스펙트럼을 보니까 선 스펙트럼 나오더라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여기 흑백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색깔은 우리가 눈으로 보면 있는데 어차피 자외선과 적외선은 색깔이 안 보이고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시광선밖에 안 보이는데 요렇게 그림 나왔을 때 봐. 요렇게 그림 나왔을 때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거는 어떤 특정 계열이라고 적어줍니다. 이게 이하 계열은 적어줄게요. 발머 계열입니다. 이하는 발머 계열이고 발머 계열은 n이 3보다 큰 데서 2번으로 떨어지는 놈들을 적은 건데 참고로 요거 발머 계열이고 나머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둘 중에 하나가 라이먼이고 하나가 패션이겠죠. 발머 계열 지금 뭐 파장 이런 거 아무것도 안 적어줬죠. 뭐만 보고 딱 줬습니까? 요 부분을 확대했는데 얘는 발머 계열이라고 적어주고 요게 아무것도 안 적어줬어요. 이걸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하는 거예요. 천천히 따라오 보세요. 발머 계열을 보면은 전부 다 2번으로 떨어지는 건데 이 중에서 잘 들어보세요. 어차피 이거 하나 둘셋넷 이게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수억 개 많단 말입니다.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3에서 2와 한번 적어볼게요. 잘 안 보이나요? 요 색깔로 적을게요. 3에서 2와 그 다음에 4에서 2 5에서 2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슨 계열? 6에서 2 무슨 계열? 예, 발머 계열입니다. 3에서 2 계산하면은 우리가 9 곱하기 4분의 5다. K 안 적을게요. 16 곱하기 4분의 이하는 12다. 됐나요? 이하는 25 곱하기 4분의 몇이다? 요거는 빼면 되죠. 21이다. 이렇게 적죠. 36 곱하기 4분의 요거는 얘는 30 몇이에요 이거? 2다. 이렇게 적었죠. 이 에너지하고 이 에너지가 몇 대 몇입니까?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요거 통분을 하려면은 여기는 16을 곱해야 되고 얘는 9를 곱해야 되겠죠.
5 곱하기 16대 요하는 12 곱하기 9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안은 80대 오케이? 됐나요? 80대 야가 몇이죠 이거? 요렇습니다 요거. 됐나요? 이렇게 했죠 요거. 자 여기 뭔 뜻이냐? 요 길이가 80 에너지면 요 안은 102 에너지란 뜻이에요. 됐나요? 요 세 개까지 하면 되는데 세 개까지 한마디로 여기 80이고 요만큼이 몇이라고? 80이고 요만큼이 22 정도 된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이 22 됐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것도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만 이게 우리가 대충 모식적으로 그려놓은 거라 그러면은 요걸 다 계산을 여러분이 해보시면 시간 낭비 계산해보시면 어떤 꼴이 나오느냐 요거하고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건 맞아. 맞죠? 계산 안 해봐도 알겠죠?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분명히 커지는 건 맞습니다. 분명히 커질 거거든요. 커지는데 요 차이를 계산을 하면 차이 한번 계산해 볼게요. 실제로 요 차이 값을 계산을 하면 누가 나오느냐? 이 애가 나올 것 같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이거에서 요거 빼니까 이 애가 나오죠. 저해 1번 됐나요? 4에서 3 떨어진 것만큼 나올 겁니다. 맞죠? 그 다음 거를 보면은 이거랑 요거 차이니까 요만큼의 차이가 나오겠죠. 요거 2번. 맞죠? 5에서 4가 나옵니다. 당연히 이 안은 6에서 5가 나오겠죠. 차이가. 이 에너지들이 당연히 일로 가면 에너지 커지는 거 맞아. 맞는데 이 차이 값이 요거 하면은 16 곱하기 9분의 7. 이 안은 25 곱하기 16분의 이거 16에 빼면은 9.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됐나요?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작아지죠. 작아집니다. 왜? 눈으로 봐도 작잖아. 이거를 뭐 숫자로 계산을 해야 됩니까? 눈으로 봐도 작은데 꼭 어떤 느낌이냐면은 아니 줄자에서 이거하고 이거는 커지는 거 맞는데 차이는 이거고 당연히 커지는 거 맞는데 이 둘 차이는 이거고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줄간격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하가 발머 계열이니까 여기서 순차도로 갈게요. 1로 가면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는 거 맞지만 그 차이는 점점 어떻게 된다? 줄어듭니다. 차이는 줄어듭니다. 차이는 이해갑니까? 차이가 줄어든다는 것은 둘 사이가 어떻다? 가깝다는 뜻이죠. 여기로 갈수록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거리가 가까워지잖아요. 맞습니까? 여기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차이가 별로 안 난다라는 뜻이죠. 가면 갈수록 차이가 별로 안 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 여기로 갈수록 위에서 떨어진 거다. 이해갑니까? 그리고 직관적으로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그러니까 요 1번 차이가 뭐냐면은 1번 차이가 이건 거야. 요 1번 차이. 오케이? 첫 번째 두 번. 여기 2번 차이. 점점 작아지죠. 3번 차이. 4번 차이. 이렇게 될 거단 말이에요. 5번 차이, 6번 차이, 7번 차이 나올 거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뭐랬어? 5번, 6번, 7번, 8번인데 이 안에 무한대까지 있어. 그러면은 이 선이 몇 개가 생겨야 돼? 무한대까지 생겨야 돼. 그런데 이거는 내가 이 부분을 확대했는데도 이렇게 보인다. 여기 지금 선은 이렇게 그렸지만 지금 확대니까 선이 여러 개 됐죠. 이 부분을 확대하면 또 여러 개야. 한마디로 이 안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작기 때문에 다다다닥 다 붙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렇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제일 마지막은 무한대에서 일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거의 다 붙어 있어. 그래서 이 알을 확대 안 하면은 이게 몇 개인지 선을 마지막 선을 알 수가 없어. 마지막 선을 알 수가 없어. 선이 몇 개가 겹쳐 있는지 알 수가 없다고. 확대하면 할수록 또 보이고 또 보이고 또 보이고. 근데 우리는 그거는 안 물어볼 겁니다. 결국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 다 지우고 요거 했죠.
그러면 이게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아, 요로 갈수록 요게 무한대에서 2가 요게 있구나. 겹쳐 있구나. 엄청나게. 1,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6에서 2, 7에서 2, 8에서 2, 9에서 2까지 보는데 10에서 2, 11에서 2, 12에서 2, 13에서 2 엄청나게 무한대에서 2까지 이게 다 겹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줄이 제일 끝에 이것도 여러 개 겹쳐 있지만 그래도 제일 끝에가 무한대에서 2를 나타내는구나. 이해갑니까? 요게가 몇에서 몇이다? 3에서 2다. 요게가 4에서 2다. 요게가 5에서 2다. 요게가 6에서 2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거 다 지우고 밑에 거 계산한 건 다 지우고 자, 이 발머 계열에서 에너지 제일 방위방출한 건 누굽니까? 무한대 쓰이죠. 얘가 제일 에너지 세다고. 차이는 줄잖아. 차이가 준다라는 거지. 에너지는 결국은 이게서 말하고 싶은 거는 1위로 갈수록 화살표 1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진답니다. 방출하는 에너지가. 근데 에너지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HF 또는 H 람다분의 C. H와 C는 상수라서 생각할 필요 없고, 아, 1로 갈수록 에너지 커지니까 1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진다. 1로 갈수록 파장은 작아진다.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그럼 요거로 갑니다. 요에서 이까지가 우리가 여기 너무 크게 껐네요. 요에서 이까지가 우리가 무슨 계열이라고? 발머 계열인 걸 알았습니다. 간격이 갑자기 뚝 끊어졌죠. 자, 점점 줄어들다가 갑자기 뚝 끊어지고 다시 점점 뚝 끊어지고 점점 이 말은 계열이 다르다는 뜻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으로 뭘 기억해야 된다고? 아, 요거 눈금을 보니까 오, 1위로 갈수록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 작아지니까 1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요거 똑같잖아요. 요거 에너지가 커지니까 이하가 에너지 제일 큰 놈이겠네. 그러면은 요게 억수로 조금만 표시된 이하가 뭔 계열이다? 라이먼 계열이다. 됐습니까? 요 부분이 뭐다? 파셴 계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1로 갈수록 무슨 수가? 진동수가 커진다. 에너지 커진다. 진동수 커진다. 요 간격으로만 보고 우리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다 이거 하는 거 찾는 거잖아요. 이게 뭐다고 말 안 했어요. 이래서 이거다. 이래서 이거. 너희들도 다 찾을 수 있다고. 간격만 보면 다 찾을 수 있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요 파생 계열에서 제일 에너지가 뭐한 거? 작은 이하는 도대체 누구냐? 작은 이하는 누굽니까? 파생 계열은 3으로 떨어지니까 3으로 떨어지는 게 제일 작은 건 4에서 3이다. 요거는 5에서 3이다. 요거는 6에서 3이다. 그런데 이거는 모르겠다. 그러나 마지막은 무한대에서 3이다. 됐습니까? 무한대 3보다 여기 뭡니까? 3에서 2가 더 크네? 무한대에서 3보다 3에서 2가 더 크네? 5대 4로. 이게 5대 4입니다. 4대, 이게 5대 4겠죠. 5대 4. 에너지 크기가 계산하면. 라이먼 계열은 억수로 크게 보이지만 그림으로는 진짜 촘촘하게 있습니다. 에너지가 너무 파장이 커서 이거는 어차피 그냥 계산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 파장으로 요거를 해보면 라이먼 계열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 안에 1번으로 떨어지니까 2에서 1이다. 보세요. 발머가 이게 마지막 게 뭐예요? 무한대에서 2보다 2에서 1이 더 크네. 오케이. 두 번째 끼 좀 너무 좁게 돼 있네. 여기 3에서 1이구나.
4에서 1 안 보이고 마지막 거는 무한대에서 1이구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요 눈금의 간격만 보고 내가 다 알았어. 그리고 밑에 막 적어주거든. 파장이 커진다. 파장 적어주고 막 진동수 적어주거든요.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걸 외우면 안 됩니다. 아, 1로 가면은 에너지가 커진다. 요 간격을 보고 요 간격을 제일 처음 다시 이 중에 아무거나 하나를 잡아. 한 그룹을 잡아가지고 이게 왜 간격이 좁아지지? 이게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이게 많이 겹쳐 있겠습니까? 이게 많이 겹쳐 있습니까? 이하가 많이 겹쳐 있어 보이죠? 이게 이거라니까. 아, 이하가 여기로 갈수록 무한대구나. 여기 마지막이 무한대에서 몇 번이구나. 그럼 이하보다는 이하가 에너지가 더 높으니까 여기로 갈수록 에너지가 크네. 에너지가 크니까 이 그룹보다 이 그룹이 에너지가 크네. 라이먼. 이하는 작으니까 파시엔. 그럼 파시엔 중에 에너지 제일 작은 거니까 파시엔은 전부 다 몇으로 떨어졌을 때 3.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발리몬은 2로 떨어지니까 3에서 2, 4에서 2, 5에서 2. 라이먼은 1로 떨어지니까 2에서 1, 3에서 1, 4에서 1.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됐나요?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뭐라고 적어주느냐. 자, 보세요. 요게 1번 적어놓고 요게 2번 적어놓고 요거 제일 첫 번째 거 3번 적어놓고 요걸 4번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1번과 4번의 진동수 비는 몇입니까? 이렇게 물어본다고 문제에서. 됐습니까? 또는 3번과 아무거나 해볼게요. 머리 생각나는 거. 2번의 파장비는 몇입니까? 요거는 진동수비. 오케이? 또는 뭐 4번과 또 뭐 할까요? 아무거나 안 적은 거 다 있네요. 4번과 2번 사이. 오케이? 에너지비. 자, 1번 뭡니까? 1번 발음이니까 3에서 2죠. 3에서 2를 생각합니다. 3에서 2 9 곱하기 4분의 5 맞습니까? 4번은 뭡니까? 파시엔 계열에서 두 번째니까 5에서 3이죠. 25 곱하기 9분의 빼면 몇입니까? 10, 16 이렇게 되겠죠? 에너지비입니다. 요거 맞죠? 에너지비가 몇 대 몇입니까? 곱해야 되죠. 뭐 곱해야 돼요 이거? 25 곱하고 여기는 뭐 곱할 건데 4 곱하겠지. 그래서 에너지비가 25 이거 125 대 맞죠? 64다. 금방 구한다고 이거. 금방 구한다고. 그러면은 이 안에 선생님 에너지비잖아요. 그렇지. 에너지비가 진동수비니까 이 안에 진동수비가 125 대 64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에너지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3번 해봅시다. 3번을 계산해 보니까 3번은 라이먼 중에 제일 큰 거니까 2에서 1이니까 4 곱하기 1분의 4 빼기 1이니까 3K. 2번은 이렇게 돼 발모니까 3에서 2네요. 4에서 2네요.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됐나요? 그래서 이하를 통분, 이거 에너지비입니다. 통분하니까 이거 몇 곱할 거예요? 16. 요거는 몇 곱할 거예요? 1. 그냥 그대로 쓰면 되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하는 약분은 나중에 하고 5. 그랬더니 몇 대 몇이다? 4대 1이네. 4대 1. 됐습니까? 진동 에너지비니까 4대 1. 진동수비도 4대 1. 파장비는 1대 4. 이해갑니까? 파장비는 1대 4. 에너지비는 4대 1. 이렇게 주면 되죠. 얘는 4번과 2번. 4번 계산했죠. 25 곱하기 9분의 16. 2번 계산했죠. 아까 지금. 16 곱하기 4분의 12. 이거
통분해가지고 몇 대 몇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는 법까지 다 설명했습니다. 됐죠? 문제는 다음 시간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연습하시고 연습하면 금방 풀거든요. 그 이제 K는 그냥 상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참고로 이하가 가시광선이잖아요. 가시광선. 요거 크기 비율이 중요하고 가시광선이 가시광선. 그 가시광선이 제일 약하니까 이하가 빨간색 계열이겠죠. 제일 세니까 파란색 아니면 보라색 계열이겠죠. 노란색이 중간에 있겠고. 이것도 색깔이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색깔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흑백으로 주는 거야 이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스펙트를 다 했는데 나중에 이제 문제 계산하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금 마지막에 한 게 더 어려워, 제일 어려울 걸. 나머지는 통분하기 쉽게 줍니다. 통분하기 쉽게. 오케이.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 이게서 예를 들어서 올라갈 때하고 내려올 때 이 칸 크기는 똑같으니까 이 안은 에너지 방출, 이 안은 에너지 흡수된다. 이렇게만 말하면 됩니다. 한마디로 이 간격의 절대값의 차만 우리가 계산을 빨리 하면은 쉽게 푼다고. 됐죠? 예, 수고했습니다.